실험이 있었는데도 총리는 30분 만에 소집하는데 대통령은 3시간 만에 소집을 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또 머리나 몸단장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전 의무실장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대통령한테 매일 혈압이나 체온 같은 걸 재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럼 보통 몇 시에 했습니까? 뭐 부르실 때 같습니다. 예? 부르실 때 같습니다. 그 말이 안 되죠. 아니 체온이나 혈압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활동하기 전에 잰 혈압이나 체온이랑 오후에 몸 활동을 많이 하고 혈압이나 체온이랑 그 두 개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혈압이 변화하는 병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자주 그러면 체크해서 고정적으로 체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오지 마라 그랬겠죠. 매일매일 와도 매일매일 불편하니까 몸단장도 안 하고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그 김장주 실장, 김장주 중위님 아까 보니까 10시 30분에 그 4차 핵실험 때 NSC 상임위는 12시에 있었어요.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잖아요.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이 1시 반 회의에 대통령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상임위 회의 참석자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자 거의 똑같잖아요. 그 NSC 상임위원회에 들어간 인원은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용 준비는 상임위 하면 다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3시간 반이나 걸려서 그죠? 3시간이나 걸려서 회의 나온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안 맞단 말이에요. 상임위는 바로 1시간 반 뒤에 소집이 가능하고 독일 대통령만 오면 내용적으로는 NSC 회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30분마다 NSC 회의를 주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영아 출동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한 겁니까? 그거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안보실장이 그것도 몰라요? 아니 누가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아니 없는데. 한번 물어볼게. 아니 통영함이 출동하는 거를 10시, 11시에 예. 긴급 지원 지시를 했고 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출동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통영함을 만들고 있는 그리고 방위사업청 해군참모총장 황기철이 당시에 세월호 구조지원본부장이었어요. 그잖아 맞죠? 해군 측 본부장이. 본부장이 아닙니까? 해군 측인데. 예.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서 참모총장을 출동하라고 했어요. 그죠? 대통령은 뭐라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다 구해라. 샅샅이 수색해서 다 구해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해군 측에 지원본부장을 임명을 했고 황기철 총장은 이게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도우겠다 해서 이 통영함 출동을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명령을 해군 참모총장이 명령을 했는데 이걸 못 가게 막은 게 대통령 지시였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지시였어요? 그런 지시 일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영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를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김장수 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까? 그거는 대통령께 보고할 감도 아니고요. 그 해군 참모총장이 알아서 출동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시를 했어요? 가지 말라고. 해군 참모총장은 간다고 이렇게 각서까지 출동 합의 각서까지 다 썼는데 부조 참가한다고 이거 누가 막았어요? 누가 지시했어요? 해군 총장이 지시했겠죠, 그건요. 제가 안보실장이 몰라요? 안보실장이 통영함이 부과하라.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불상사, 세월호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이 안보실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안보 개념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포괄적 안보로 다 바꿨어요. 대북 안보뿐만 아니라 국내에 대량 재난이 일어나도 이걸 안보적 상황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 해경 역량만으로, 해경 자원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했을 때 안보실장은 해경 말고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는지 다 고민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통영함뿐만 아니라 해군의 자원들 있잖아요. 그 SSU, UDTCL 같은 특수부대, 잠수부대들이 있고 또 친욱구 헬기도 전화 한 통이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도 더 큰 배도 있고 그리고 해군이 과거에 그 해양 구조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죠. 내가 물어볼게요. 93년 서해 페리오 사건에서 해군이 구조 작업에 투입돼서 292명 사상자 전원 인정한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예, 예. 99년 북한 밤 장수 인양작전 수행하면서 순수 국내 포화 잠수 기술로 해저 150m 성체를 인양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 우리 해군의 실력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2008년 제주 해경정 부조에서 포화 잠수 기법을 이용해서 수심 80m의 해경정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다 구조했다. 맞죠? 예, 천안함도 다 올렸잖아요. 예. 무슨 말이냐? 해군은 해경이 보유하지 못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 정신이라면은 컨트롤 타워였던 김장수 실장이 당시에 이것은 해경만으로 안 된다. 해군도 투입이 돼야 된다. 라는 그런 판단은 김장수 실장이 했어야 되고 그걸 대통령한테 승인을 이끌어냈어야 됐어요. 대통령한테 해군도 투입할까요? 충분히 해경보다 더 큰 역량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군이 투입한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대통령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걸 보고했어요? 아니죠. 대통령이 거부할 리가 없죠. 근데 왜 해군이 투입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해군 참모총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원래가 아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통행함 자체가 최초에 진수할 때부터 전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생겼던 뱀이다 이게. 그래서 저는 통행함이 지금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다소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한 모양이구나. 통행함을 투입해야 한다. 무슨 함을 투입한다 말은 대통령께는 보고를 안 드리죠. 왜 해군 투입한다는 걸 보고를 드렸죠. 아니요. 대통령도 다 아시고 해군은 당연히 투입되는 것이고 그게 포괄적 안보라는 방금에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포괄적 안보는 군의 역할이 안보 분야뿐만이 아니고 재해랄지 재난이랄지 산불이랄지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지원 임무를 해준다고 해서 군에서 사용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적에는 당연히 해군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건 기본입니다. 아니요, 많이 투입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네, 다음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님 차례입니다. 예, 경기도 남양주월 김한정 의원입니다. 김웅재 증인. 네. 오전 답변에서 대통령을 처음 청와대에서 만난 것이 2014년 2월경 네.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관저로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했죠. 네네. 그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습니까? 연락이 왔는데요. 왜 보자고 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사전에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를. 네, 최순실도 왔고 그 전에 2013년 4월 달에 이병서 원장님께서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대통령 주치 시절에 이준석 주치의께서 소개해줬다. 이 최순실을 소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를 나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최순실 씨한테도 기뜸을 받았겠네요. 예, 그럼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그거는. 그런데 아까 증인은 최순실하고 최보정하고 동일인지는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최보정으로 저희가 그 진료를 계속 보고 그렇게 얘기했기 그리고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정윤회 문건이 나가지고 최순실 이름이 나오자 알게 됐다고 그랬죠. 그렇게 알아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개명했다고 그래서 계속 최보정인 줄 알았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네네네. 당신이 최순실이었냐? 네, 그러니까. 그럼 그 전까지는 최순실이라는 분의 존재가 그 대통령과의 관계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네네. 눈치를 못 챘다? 네, 뭐 그냥 네? 본인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조금 뭐 이병서 원장님이 소개시켜줄 때, 근데 뭐 그분이 이렇게 뭐 권력을 갖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뭐 자, 그냥 조금 박근혜 집사님.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이라는 게 언제 처음입니까? 처음에 진료를 수술하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왔을 때 그 문건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문건이 나왔는 거는요 2014년 11월입니다. 한참 됩니다. 네, 한 청와대 1년, 들어간 뒤에. 1년 정도. 그럼요. 근데 뭐지? 저 정의는 자꾸 뭔가를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왜 최순실 씨에 대해서 그렇게 130차례 이상 진료를 했고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분은 사실상 배경으로 깔고 댕긴 분인데 그 그걸 당시에는 그분을 몰랐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이 여러 가지를 많이 숨기고 있어서 아마 그냥 뭐 확실히 그런 관계는 잘 자, 몰랐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청와대 들어갈 때 정호성 비서관한테 연락받았습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호성 받은 게 아니기 비서관은 한 때문에. 번도 본 적 없습니까? 네,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청와대 들어갔을 때도 만나지 않았어요? 네, 제2부속실장인데.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김영재 정의는 대통령을 만난 기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총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관제 여러 번 방문을 했고 해외 수박 때 댕겼고 같이 댕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인이 만든 화장품도 쓰고 또 봉합실도 좀 이렇게 도와주라고 청와대 경제수석한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화를 조은동 수석님이나 그런 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거는 저는 조원도 수석하고 봉합실 해외 비즈니스 문제 가지고 협의를 좀 했었잖아요. 안종무 수석이 도와주고. 아니 처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예. 저한테 이제 의료 시장하고 좋은 기술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조원도 수석한테 지시를 했거든요.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전화를 받아서 예. 근데 처음에는 근데 좀 협조가 잘 안 됐어요. 공무원이 온 줄 알았더니 이현주 씨라는 분이 와서 예. 그래서 그냥 저희는 한 40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제가 뭐 만나거나 뭐 중동에 대해서 부탁을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JTC 보고 허위 제보를 갖고 저는 사실 허위 제보를 해서 저희가 상당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 침례교회라는 데 다닌 적도 없고요. 일방적으로 그런 기사를 써가지고 상당히 그때부터 불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의는 부인을 대동하고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만난 적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부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화장품 사업, 네. 그 다음에 봉합실 네. 회사 대표를 맡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진료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하고도 상의를 했죠. 소개를 했죠. 자기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에 뭐 대해서. 물어보시면 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보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 대해서 그 실에 대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안면 리프팅 봉합술의 실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히 알고 당사자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걸 직접 불러서 물어봤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저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누가 그렇게 우리 김영재 증인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그렇게 좋은 보고를 상세하게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왜냐면은 처음에 이병석 원장이 저희 실도 세브란스 했고 그래서 이병석 주치의께서 방금 소개를 시켜줬기 때문에 예, 김영재 증인을 드렸지 말씀드렸죠. 네. 그 말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을 전달한 적 있습니까? 김영재 실에 대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최순실 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최순실 씨가 좀 도와주려 예.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그때 몰랐고요. 저에게 혹시 뭐 이렇게 피부병이나 이렇게 안면 성형 같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 김영재 씨의 주치였던 교수가 있는데 그분한테 그 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뭐 그런 걸 한다길래 그쪽으로 한번 찾아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그래서 있습니다. 김영재를 추천한 사람은 일단은 우리 이 주치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래 교수가 아니고 외래 진료 의사입니다. 네.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래 진료 의사로요. 외래 진료 의사로는 원래 추천은 강남센터 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센터에는 성형외과가 없기 때문에 원장이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구두로 합의를 보고 그리고 그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신문지상에서도 나왔듯이 중국의 최고위층이 오기로 했는데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먼저 하시고 바로 이어서 성형수술 리프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영재 원장실을 어떻게 알고 거기 지명해가지고 저 김영재 원장한테 시술을 받기를 원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소속이 안 된 사람이 시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무 기록이나 여러 가지 조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맞는 그런 직책이 뭐냐 하는 걸 찾아봤을 때 외래 진료 의사 후 5년 이상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 가능한 외래 진료 의사로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네,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는 새누리당의 장제원 의원님 순서입니다. 서창석 증인께서 오전 내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까? 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최순실의 피부 미용 주치인 김영재 부부에게 수많은 특혜를 주고 또 최순실의 가족 주치인 이임순으로부터 김영재를 소개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정상적으로 일컬어지는 부인과 출신이 아닌 부인 전공의가 대통령 주치의로 서울대 병원장으로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에 최순실을 몰랐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요. 26일날 기자회견할 때 박채윤이 병원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안면도 없던 사이라고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증언을 바꿉니까? 이임순의 소개로 알았다는 거. 아, 그거요? 네. 처음엔 기억이 잘 안 났고요. 기억이 안 났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좋습니다. 네. 박채윤이 찾아온 게 병원을 찾아온 게 언제입니까? 제 기억에는 2015년 4월 정도. 4월입니까? 4월 정도. 2015년 3월 대통령께서 중동 방문 시에 박채윤, 김영재, 서창석 증인이 함께 아랍에미리트로 동행하죠. 그때 몰랐습니까? 예, 저는 동선이 다릅니다. 동선이 달랐다고요? 대통령 주치의는 아랍에미리트 한인 의료인과의 대화에 김영재 원장 참석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정말 안 했어요? 박채윤 참석 안 했습니까? 한인 무슨, 한인 의료인과의 대화 참석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박채윤 씨 참석 안 했습니까? 네, 서창석 증인은 참석했죠. 저는 당시 오병희 원장과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미 2015년 3월에 박채윤과 김영재와 서창석은 만났습니다. 중동에서. 김영재 증인 갔죠? 중동에. 지금 알고 계시는 거는 갔긴 갔는데 저희가 그때 파트너하고 그 합작 사업이 그 병원이 있어가지고 알았고요. 네. 그 다음에 김영재 증인이 오전에 서창석 증인이 먼저 전화가 와서 좋은 기술이 있으니 설명해 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했죠. 네. 언제입니까? 2015년 4월에 알겠습니다. 서창석 증인. 이 금실 문제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오전 증언에. 그런데 관심이 없으신 분이 김영재 원장이 전화를 해서 좋은 기술이 있으니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해명해 보시죠. 지금 약간 좀 제가 좀 잘못된 거는 좀 먼저 좀 잡아놓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오전에 증언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별 관심이 없는데 오병희 원장이 뭐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안정근 수도 소개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영재 원장한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뭘 전화해서 좋은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2015년 4월에는 김영재 원장을 만난 게 아니고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전화를 했다면서요. 김영재 원장이 전화를 받았다면서요. 전화한 적 없습니까? 아니고 와이프한테 부인입니다. 부인. 아니 그러니까 부인한테 전화를 네. 치자고요. 네.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서요. 금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좋은 기술이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게 아니고요. 김영재 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임순 교수한테 제가 박채윤이라는 사람이 자, 김영재 원장. 다시 묻습니다. 네. 서창석 병원장이 전화가 와서 금실에 관심이 있으니 좋은 좋은 아이디어니 설명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실이 아니고요. 금실은 아닙니다. 저희는 금실은 저희는
사용한 적이 없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완전히 들어가고 서창석 있습니다. 병원장 별 관심이 없는데 오병희 병원장이 박채윤 사업의 청와대 뜻이라는 걸 확인하고자 안종범, 김진수를 동행시켜서 박채윤, 박기석을 동석을 하게 됩니다. 8월 11일 날. 네. 관심이 없는 분이 이렇게 동석을 하게 합니까? 제 상사인 원장이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안 갈 도리가 그러면 있습니다. 그 동석할 때부터는 관심이 생겼습니까? 제가 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오병희 병원장의 증언을 보게 되면 서창석 병원장이 안수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오병희 원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렇게는 오 원장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오병희 병원장이 당시 안수석, 박채윤, 서창석 아주 가까운 사이로 보였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틀립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죠, 금시에. 그런데 예. 기능성 봉합사 개발연구 용역 서울대 병원장 응모 직전에 2016년 1월 11일에 3년간 10억을 지원한 국비 지원이 되죠. 여기에 서창석 병원장은 자신의 분당병원 측근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분당병원 산부인과 김용범, 분당병원 산부인과 소동훈, 김슬기, 김미선, 최진영 대거 이끌고 이 금실 프로젝트에 국비 시원을 10억을 받고 참여하게 됩니다.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 실은 성형실이 아니고 복강경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실입니다. R&D를 하고 국산화가 가능한 실입니다. 15억 중에서 3천만 원 연구 실험비로 받았고요. 저만 한 게 아니고 연세대학, 가톨릭대학 같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창석 주치의가 박 원장, 김현계 원장 부부를 만난 시점, 소개자, 진술이 엇갈리고 8월 1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함께 박채윤을 만나 한 말과 행동, 오병희 병원장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난 3일 후에 서울대 병원과 YJ-COS 서울대 공동 성형 클리닉을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또 이메일에 서울대에게 YJ-COS가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자료가 박희준 이메일 johnspark@gmail.com 박채윤 이메일 jjm3yj@gmail.com 이것을 압수수색하면 서창석과 김영재 부부 간에 또 안종범과 김진수가 어떻게 압박해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가동되는지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가진 이 이메일까지 포함해서 특검에 수사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틀려가지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짧게 하십시오. 네, 짧게 제가 2015년 4월에 박재윤 대표를 이임순 교수가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가 그 분당병원에 5년 동안 기초실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이런 부탁들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런 그 R&D와 관련된 실 문제는 너무나 많이 쉽게 접근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연결을 해줬고요. 성형외과 교수가 당시 원장에게 이러이러한 실이 있는데 뒤에 어디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하고는 상관없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당시 원장께서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저에게 안수석을 만나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도 왜 만나자고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그 지금 서창석 원장의 말씀은 오병희 병원장의 말씀과 오병희 병원장의 기억이 없습니다. 오병희 병원장이 증언하고 증언 대시기 때문에 오병희 병원장의 증언과 서창석 병원장의 증언이 사실에 일방적으로 서창석 병원장의 네. 증언이기 때문에 예, 경향신문에 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에 보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증언을 하는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들을 용의가 있는데 지금 본인의 잘못과 관련된 변명 부분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 질의자이신 장재원 의원님이 더 이상 이것은 대지를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될 차원이지 일방적으로 서창석 증인의 변명을 들을 것은 아니다라는 그 지적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들어줬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장재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님 차례입니다. 예,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신보라 증인, 그 청와대 의무약품 목록에 보면 엠라크림이라고 있어요. 엠라크림. 네. 어떤 용도입니까? 그게 연고 이렇게 도포를 해가지고 약간 피부에 자극이 이렇게 좀 가해졌을 피부 때. 국소 마취용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김영재 증인한테 이것 좀 한번 전해주시죠. 예. 자, 김영재 증인, 네. 매선 방식의 실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실 리프팅. 네, 그 매선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봉합자로서 우리 진피층이나 피하층 위에다가 넣어가지고 콜라겐을 이렇게 생성을 시켜가지고 피부 개선이나 미세한 리프팅을 하는 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사기를 이용해서 네.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 속에 실을 씌운 다음에 심은 후에 한 3주 후부터는 실이 녹아서 피부가 탱탱해지는 그런 네, 효과를 네, 말하는 거죠. 네, 네. 예. 방금 주신 자료 한번 보시죠. 네, 보면은 왼쪽, 오른쪽 볼에 양쪽 다 주사 자국이 보이죠? 네, 네. 뚜렷하게 14년 8월 달에도 있고 15년 12월 달, 16년도에 양쪽에 보면 명확히 주사 자국이 명확히 보이죠? 네, 네. 이 주사 자국을 보면은 이게 매선 방지의 실 리프팅을 시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필러일 수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실 리프팅 시술인 경우라고 본다면은 네. 증인이 이런 거 시술 많이 하죠. 주로 저희는 매선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까? 전혀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또 하긴 하는데 하기는 합니까? 왜냐하면 환자가 요구하면 하는데 그렇게 저희는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아침에 봤던 이 사진이에요. 봤던 사진. 요 부분에 있는 것도 매설 같은 실 리프팅 시술하고 나면은 이런 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어요. 이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증인에게 김영 증인에 물어본 이유는 이거예요. 얼굴에 있던 이 멍자국이 결국에는 필러가 됐든 매선박대 실 리프팅 시술을 하든 여기에 있는 증인 중에 직접적으로 시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용이한 사람이 증인이어서 모든 의원들이 증인이 직접 시술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보는 거 이거예요. 이런 시술을 일반인이 네. 배워서 금방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 내과 의사도 할 수 있고 피부과 의사도 할 수도 있고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일반인은 기구만 주어진다면은 글쎄요, 야매라는 건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죠 일반인도. 야매 시술은 또 옛날부터 있어 왔으니까. 근데 이런 확실한 거는 이런 리프팅 시술 경우에 효과가 얼마나 갑니까? 그냥 콜라겐을 잘하고 피부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않고요. 그냥 좀 붓기 빠지면 또 재차 시술하고 이렇게 결국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거는 환자가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환자에 따른 거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국들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시술해서 해야지만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